어젯밤 유럽 축구의 중심은 맨체스터도 마드리드도 뮌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북런던으로 쏠렸습니다. 유럽 대항전 UEFA에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토트넘과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 내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손흥민의 귀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터져나온 박수와 눈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프리미어리그 4연패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 맨체스터 시티의 수장 펩 과르디올라가 평소 경쟁팀이 아니면 언급을 자제하던 침묵을 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라운드 사전 기자회견에서 펩은 전술이나 부상 소식 대신 10분을 할애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적인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는 가장 명예로운 트로피들을 손흥민의 작별식과 저울질하며 충격적인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가진 모든 트로피를 가지고도 질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충격의 배경, UEFA의 전례를 깨다 펩 과르디올라는 오랜 경력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규정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축구계에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맨시티까지 거쳤죠. 펩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전설들이 돌아오는 건 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UEFA의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는 중계권과 상업 규정이 극도로 엄격한 신성한 무대입니다. 규정상 타 구단 이 경우 LAFC 소속 선수가 공식 경기 킥오프 직전에 센터 서클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개인적인 작별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베컴도 올드 트래포드에 돌아왔을 때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가레스 베일도 없었죠. 훗날 제 제자인 케빈 데 브라위너도 그런 특권을 누릴지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토트넘과 UEFA는 손흥민을 위해 관례를 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손흥민에 대한 존중과 위상이 유럽 축구의 가장 뻣뻣한 관료주의적 규칙보다 더 거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예외입니다. 심층 분석, 차가운 트로피, 살아있는 유산.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자신의 깊은 철학적 사고를 드러내며 금속으로 된 우승컵의 가치와 인간의 감정이 주는 무게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이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펩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TV 앞에 앉아 6만 2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기립하고 손흥민이 울면서 여기는 영원히 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았을 때 저는 우리 직업에 대한 뼈아픈 진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펩이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트로피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만지면 차갑습니다. 진열장 안에서 먼지가 쌓이겠죠. 하지만 손흥민의 유산은 심장으로 만들어져서 따뜻하고 영원합니다. 저는 아랍 자본을 써서 최고의 선수를 사고 최강의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을 위해 흘리는 6만 2천 개의 눈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젯밤의 헌정식은 제 우승, 트로피 4개를 합친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왜냐고요? 타이틀은 쟁취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랑은 선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벽화와 태극기, 동화, 에이시뮬레이션의 상징 축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펩 과르디올라는 토트넘 하이 로드 거리의 거대한 벽화를 상세히 분석하며 손흥민의 위대함을 부각했습니다. 저 10m짜리 벽화를 보십시오. 펩이 손짓하며 묘사했습니다. 손흥민이 태극기를 두르고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저것은 단순히 축구선수를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저것은 토트넘의 수호성인 페이트론 세인트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방인이 융화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인이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 색채가 가장 짙은 북런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클럽과 시민들이 런던 거리에 태극기를 영원히
그리고 성스럽게 남기기로 한 것은 최고의 문화적 인정입니다. 손흥민은 축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전체를 데려와 영국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승리 효과, 해리 케인을 넘어서다 마침내 펩은 슬라비아 프라하전 3대 0 승리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근거로 해리 케인과 직접 비교하며 토트넘 역사상 손흥민의 노문벤 지위를 확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치상으로 해리 케인이 토트넘 최고라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펩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자신만의 트로피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것은 자이고의 길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상황 때문에 떠났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불꽃을 전하러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토트넘의 압도적인 3대 0 승리는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 효과에서 왔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그의 존재가 무기력하던 토트넘 선수들을 스파르타의 전사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돕기 위해 공을 찰 필요도 축구화를 신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빛과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의 클래스입니다. 해리 케인은 기억되기 위해 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숭배받기 위해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손흥민은 유일무이하며 전무후무합니다. 펩 과르디올라의 감동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은 프리미어리그 동료들과 전설들에게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와 전설들의 반응, 토트넘의 영원한 앙숙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조차 인정해야 했습니다. 펩의 말이 맞습니다. 라이벌로서 토트넘이 강해지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손흥민이 받는 대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축구계의 신사입니다. 그가 얻은 존경심은 클럽의 유니폼 색깔을 초월합니다. 어젯밤은 아름다운 축구의 승리였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 게리 리네커는 논평했습니다. 승리에 집착하는 펩 과르디올라가 우승컵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손흥민은 아주 극소수의 선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치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바로 팬들의 마음속에서의 불멸, 이모탈리티. 입니다. 앨런 시어러가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충성심과 친절함이 결코 낡은 가치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어린 선수들의 롤모델입니다. 심장으로 축구해라. 그러면 세상 전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펩 과르디올라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축구의 정점에서 내려온 손흥민의 가치에 대한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펩은 모든 것이 돈과 트로피로 측정되는 산업화된 축구 시대에 손흥민이 얼마나 찬란한 예외인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수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갔느냐에 따라 위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가방에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펩 과르디올라의 말처럼 그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6만 2천 명의 영원한 사랑과 전 세계 축구계의 존경입니다. 손흥민은 모든 감독과 선수가 꿈꾸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진정한 집, 홈이 되었다는 경지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평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와 계속 동행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